플랜트 패러독스, 식물의 역습, 건드리 박사의 오늘 이어서 렉틴 적발 패턴 수색에 대해서 시작을 보겠습니다. 이 스캐너를 설명해낸 사람에게 2011년 노벨 의학상이 돌아갔다. 1년 후 지단백질 연결 수용체를 발견한 사람에게 노벨 화학상이 주어졌다. 이 발견으로 나는 완전히 관련 없어 보였던 문제를 가진 환자들 사이에서 마지막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었다. 그들 세포의 TLR과 또 지단백질 연결 수용체가 패턴을 진단하고 탐지하고 경보를 발령하고 세포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데 원인이 있었다. 그들이 먹는 음식과 사용하는 약물, 개인 위생용품의 본질적인 변화로 인해서 TLR, 또 지단백질 연결 수용체가 5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정보를 받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이 환자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었다. 이 치명적인 일은 당신의 세포 안에서 당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분자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다. 수용체들을 자극하는 화합물들은 크기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보인다. 하지만 나는 지난 몇 년간의 염증성 호르몬 측정과 검사 덕분에 그들을 추적할 수 있었다.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얻은 정보로 면역체계 내의 패턴과 그것이 유발하는 염증을 찾아냈다. 즉, 렉틴과 이질적인 단백질들이 세포 간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고 있었다. 내 환자들이 가진 모든 문제는 그들의 TLR이 부적절하게 경보를 발령하거나 그들의 수용체가 부적절하게 정보를 받는다는 것이다. 건강상의 문제가 무엇이든 공통 분모는 메시지 전달의 혼란이다. 그들의 면역체계가 감지하고 있는 패턴이 그들 각자의 몸에 있는 면역체계와 호르몬 내에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이 회복되면 자연히 해결된다. 이 모든 것은 시기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달렸다. 잘못된 신원 인식이 낳은 결과, 어릴 적에 목이 따끔거리면 부모님이 베타형 혈성 연쇄상구균, 쉬운 말로 하면 인두염 때문이라며 걱정을 했다. 폐혈성 인두염은 심각한 질환인 류마티스열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나 같은 심장외과의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류마티스열을 견뎌낸 후에 일어나는 류마티스성 심장질환이다. 이 상태는 심장판막 치환술의 주된 원인이다. 병을 앓은 이후에 생존자들의 판막이 거의 언제나 망가지기 때문이다. 류마티스성 심장질환에서 판막 손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는 당신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폐혈성 인두염을 앓은 적이 없더라도 말이다. 연쇄상 구균의 세포벽은 지방, 당,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특유의 바코드로 식별된다. 이 특별한 종류의 연쇄상 구균에 감염되면 당신의 면역체계는 혈류를 정찰하며
같은 바코드를 수색하는 스캐너를 만든다. 불행히도 이 바코드는 심장 판막의 세포벽 표면과 매우 흡사하다. 연쇄상 구균 스캐너는 심장 판막을 지나다 연쇄상 구균 바코드로 인식되는 것을 만난다. 스캐너들은 연쇄상 구균으로 오인한 대상을 공격해 죽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면역체계는 전면 공세에 나선다. 매일, 달마다, 해마다 조용히 그리고 통증도 없이 당신의 심장 판막을 공격한다. 마침내 판막이 기능을 멈추면 판막을 교체하기 위해 의사를 찾는다. 아군을 포격하게 만드는 사기꾼. 단백질은 특유의 바코드를 가지고 있고 많은 바코드가 대단히 비슷하게 생겼다. 그리고 식물은 렉틴을 이용해 면역체계가 위험하게 여기는 화합물과 유사하게 만든다. 이 때문에 스캐너가 혼란을 겪고 부적절하게 공격하는 것이다. 이는 온갖 질병과 건강의 문제의 기저 원인이다. 미생물군에서 특정 박테리아의 세포벽을 이루는 분자 LPS, 치질 다당류 LPS가 그 예다. 그들은 작은 똥덩어리 같은 존재로 박테리아가 장내에서 분열하고 죽으면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박테리아 조각이다. 그들은 포화 지방에 편성하거나 그 안에 숨어서 장 내벽을 통과하는 방식으로 몸에 들어간다. 당신의 면역체계는 온전한 박테리아와 박테리아 파편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LPS를 위협적으로 받아들인다. 마치 혈액이나 신체의 다른 부분에 진짜 박테리아 감염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면역체계는 백혈구들, 나는 그들을 전투기나 군대로 생각한다. 이 백혈구들을 소집해서 공격 명령을 내린다. 이로써 염증이 생긴다. 나쁜 소식이 남아있다. 이런 이질적인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 순찰하는 우리의 면역세포들이 렉틴의 패턴을 LPS의 패턴으로 오인해서 공격한다. 그 결과 염증은 더 악화된다. 하지만 렉틴이 사용하는 가장 위험한 속임수는 우리의 중요한 여러 장기, 신경, 관절에 있는 단백질을 모방하는 것이다. 나는 매일같이 환자들에게서 이들의 속임수를 관찰한다. 면역체계는 무시무시한 적을 공격하지 않아서 당신의 몸을 방어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 항생제가 존재하기 전에는 몸 안에 박테리아가 있으면 대단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기 마련이었고, 이 때문에 면역체계는 박테리아 세포벽이나 기타 이질적인 단백질과 조금이라도 닮은 것이 있으면 민감하게 반응했다. 류머티스학을 전문으로 하는 내 동료들은 이러한 반응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것은 아군의 포격이다. 식물의 입장에서는 적이 제 발등을 찢게 만들 수 있다면 싸움에서 손쉽게 우위에 서게 된다. 더 많은 식물 포식자들을 생산하고 만들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식물 종들의 생존을 확보할 수 있다. 속임수를 통해서 식물이 인간을 또 동물을 이렇게 해를 가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렉틴이 유발하는 질병들은 렉틴에 대한 면역체계의 반응 정도는 당신의 가족력과 유전적인 특징, 더 중요하게는 그 렉틴들이 얼마나 온전한 장내의 장벽을
지나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간단한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 렉틴이 우리 몸에 유발한 건강 문제들을 살펴보면 매우 다양하다. 바꿔 말해서 다음의 질병은 브렌트 패러독스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독소 제거. 자, 이런 내용. 관절의 통증, 위산 역류, 속쓰림, 여드름, 검버섯, 쥐젖, 알레르기, 탈모증, 빈혈, 관절염, 천식, 골소실, 브레인포그, 암, 구내염, 만성피로증후군, 만성통증증후군, 대장용종, 경련, 따끔거림 및 무감각, 치아 건강의 문제, 치매, 우울증, 탈진, 지방변, 섬유 근육통, 두통, 고혈압, 짜증 및 행동 변화, 과민성 대장 증후군, 테스토스테론 저하, 낮은 백혈구 수치, 림프종,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남성형 대머리, 기억상실, 편두통, 파킨슨병, 말초신경증, 백반, 다낭성 난소 증후군, 당뇨, 전당뇨, 인슐린 저항성, 위식도 역류 질환, 발해식도, 위장장애, 피부 뾰루지, 유아 및 어린이의 선장 둔화, 설명되지 않는 현기증이나 귀울림, 흡수 장애로 인한 영양결핍, 심장질환, 간상동맥질환, 혈관질환, 체중 감소 또는 증가, 불임, 월규칙 월경주기, 불규칙 월경주기, 유산, 면역글로불린 저하, 자가면역질환. 어떻게 하나의 원인이 이 모든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느냐고? 12년 전의 나라도 이 책을 창밖으로 던져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수만 명의 환자들과 함께 한 나의 경험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군요. 무엇이 변한 것일까? 우리가 100년도 전부터 렉틴에 대해 알고 있었고 엄청나게 다양한 음식들을 통해 매일 렉틴을 섭취하고 있었다면 왜 모두가 렉틴의 공격을 받고 있지 않은 것일까? 그들이 과거에 우리를 공격하지 않았다면 왜 지금에야 우리를 공격하는 것일까? 나는 렉틴이 어떻게 우리 몸에 침투하는지 밝혔다. 3장에서는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장에서 시작되었다. 딱 결론이 나왔네요. 3장에서 자, 우리가 건강에 대해 오해하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실 진짜 나는 나라고 생각하는 것에 무수히 많은 생물을 합친 것이다. 사실 우리를 구성하는 세포의 90%는 인간의 것이 아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모든 유전자의 99%는 인간의 것이 아니다. 당신의 장관, 입안, 피부, 그리고 당신 주변을 둘러싼 구름 속에는 수백조 개에 이르는 극히 작고 다양한 미생물이 산다.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원생동물, 심지어 기생충까지 말이다. 당신과 미생물들을 말 그대로 함께 살고 있다. 미생물의 건강이 당신에게 달려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건강은 미생물에게 달려있다.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부터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엘레나의 그 미생물에 대한 그 내용의 것이 서로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홀로바이옴. 당신과 홀로바이옴은 영원한 친구이다. 당신과 미생물을 인간 세포이건 비인간 세포이건 구분 없이 수조 명에 달하는 주민으로 이루어진 한 나라라고 가정하자. 비인간 세포는 이주 노동자 프로그램을 통해 이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외국인이다. 이 외국인들은 피부와 장관 그리고 장관 내의 특정 작업구역에 모여 산다. 이 다양한 미생물 전체를 미생물군류 전체라고 부른다. 요즘의 과학자들은 보다 기술적인 홀로바이옴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당신이 어떤 용어로 이들을 부르든 당신이 이들에게 집을 제공하고 그들이 그 대가로 당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들은 당신에게 의지한 대가로 음식과 집을 얻는 셈이다. 하지만 우리가 인정하기 힘들어하는 것은 우리 역시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생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도 없고 제 기능을 할 수도 없다. 무균 상태의 생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이 사실이 밝혀졌다. 이 실험은 숙주와 미생물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시초다. 미생물 군류 전체 없이 키운 무균 생쥐는 면역체계가 적절하게 발달하지 못해서 체구가 작았고 수명이 짧았으며 병에 걸리기 쉬웠다. 결과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려면 홀로바이옴을 잘 먹이고 행복하게 지내도록 해주어야 한다. 대장에서의 성실한 작업. 이제 당신의 위장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상세히 살펴보자. 많은 이주 노동자에게 당신의 장은 거주지이자 식물의 세포벽을 소화시키고 에너지를 추출해서 지방 형태로 당신에게 보내는 일을 하는 곳이다. 이주 노동자들이 주로 하는 일은 숙주가 먹는 식물부터 에너지를 뽑아내는 것과 숙주의 면역체계를 위해 보초병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주 노동자들이 사는 곳은 종마다 다르지만 동물들이 이 노동자들을 살게 하는 위치는 주로 세 군데다. 소를 비롯한 반수 동물은 위이고 고릴라와 유인원은 소장이며 인간은 대장이다. 간단한 해부학 강의를 해보겠다. 당신의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이어지는 위장관은 사실 뒤집어진 피부다. 장관의 내용물은 사실 당신밖에 있다. 장내에 있는 내용물은 당신이 볼 수 있는 주위의 세상처럼 당신 외부에 있는 세상의 일부다. 설명이 어렵다면 강 속을 지나는 터널을 생각해 보라. 자동차들은 터널을 들어갈 때 강 바깥에 있는 터널 입구로 진입한다. 터널을 지날 때도 강물 속에 있지는 않다. 당연히 그들은 강물 바깥에 있다. 차들은 물이 아니라 공기를 담고 있는 통로 안에 있으니까. 차가 강 속으로 들어갔다가 강 건너로 나온다 해도 그들은 절대 강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 삼킨 대부분의 음식은 당신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당신의 몸 밖에 있다. 당신 안을 지나고 있더라도 말이다. 당신의 장 내벽은 이주 노동자를 당신의 다른 부분과